5년 동안의 속임수, 5년 동안 평생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믿었던 시간. 진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남편의 배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침묵 속 공모까지 마주하게 된다. 흘러내리는 눈물, 도발적인 말들, 그리고 용서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에 대한 내적 갈등은 그녀의 삶을 변화의 기로로 몰아넣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파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찾으려는 한 여성의 여정이다. 한 통의 편지, 하나의 비밀, 그리고 5년 동안의 속임수. 민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운명적인 밤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마주해야 했고 실망과 고통,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놓아야 할까? 나는 그날이 쌀쌀했고 지붕에 가벼운 빗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져 쾌적한 투둑 소리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서준이 두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놀러간 것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그리고 민지는 집에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상이 가끔 6년 전에 결혼하자마자 산 이 집, 이 집안의 작은 구석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 다락방은 원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이다. 저는 서준이가 거기는 옛날 물건들이야. 내가 언제 치워줄게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왠지 등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간은 먼지로 덮여 있고 작은 창문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은 모든 것을 회고적으로 보이게 한다. 오래된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분류하던 중 내 눈은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에서 멈췄다. 이것은 다른 물건들과는 다릅니다. 소박하지만 잘 손질된 나무 표면, 아마도 누군가가 소중히 여겼던 것일 겁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안에 빨간 리본으로 묶인 편지 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은한 낡은 종이 향기가 나를 궁금하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편지를 하나씩 열면 부드러운 글씨가 떠올라 감성적인 언어로 썼다. 날짜는 불과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옛날 편지가 아닙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한 줄 한 줄, 간절한 사랑의 말, 친절한 안부, 모두 내 남편 서준에게 향했다. 편지마다 끝에 지원이라고 서명했다. 차가운 다락방 한가운데 앉아있자니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았다.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반복되면서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서준이가 나에게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평화롭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마, 그냥 뭐해?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원래대로 접고 나무 상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나는 그날 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아이가 푹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은 무거웠다. 아마도 내가 좀 더 진정되면 답이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1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은 더 커진다.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옅은 노란색 불빛이 공간을 뒤덮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마음을 꽉 조이는 것 같았다. 편지, 영화 티켓, 카페에서의 만남은 모두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궁금했다.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배신인가? 아니면 아직 생각지도 못한 설명이 남아있을까요?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날 서준과 지원이 보았던 카페에 들르기로 했다. 가게에 들어갔는데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에 가득 퍼졌다. 종업원이 카운터에 서서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구석진 곳을 골라 주위를 살폈다.
내 일부는 그들을 다시 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식당은 꽤 쓸쓸하다. 커피를 마시면서 벽에 걸린 작은 포스터를 보며 다음 주 있을 미술 전시회를 소개한다. 언급된 아티스트 이름은 바로 지원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이름을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이 전시회는 내가 그녀와 서준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해줄 것이다. 주소와 시간을 적어놓고 식당을 떠났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서준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지만 부인하거나 숨길까 봐 두려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나는 간단하지만 정갈한 의상을 골랐다. 전시장 문 앞에 서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실내 공간은 섬세하게 배열된 그림들로 환하게 빛난다. 나는 두리번거리다가 얼른 지원이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크림 새낀 드레스를 입고 몇몇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었다. 나는 바로 걸어가지 않고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택했다. 그녀의 그림은 대부분 풍경이지만 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한 남자를 그린 초상화인데 그게 서준이라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 그림은 모든 윤곽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과 함께 주망에 놓여 있다. 그림 속 서준은 낯설고 익숙한 내 모습과 거의 거리가 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갑자기 확증되었다. 제가 더 고민하기 전에 지원이 형이 돌아서서 저희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마 그녀는 나를 못 알아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이 약간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내가 누군지 아는지 궁금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원에게 다가갔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림 보러 왔어요?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에서 도둑처럼 느끼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조용히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찾는다. 하지만 아마도 서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온 초겨울 저녁, 가방을 내려놓고 내일 부산으로 짧은 출장이 있다고 말했을 때였을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여느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잔물결이 느껴졌다. 서준은 이전에 출장을 간 적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2달 동안 깜짝 출장을 거듭 신고했다. 돌아올 때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사주었고 때로는 나를 위한 작은 장신구를 사주기도 했다. 그 선물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단지 나를 낯설게 느끼게 할 뿐이다. 그날 밤 그가 푹 자고 난 후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의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었다. 남편의 전화나 컴퓨터를 확인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는 제 믿음에 대한 배신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무 상자에 담긴 지원이의 편지는 모든 한계를 깼다. 최근 이메일에서 별다른 발견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삭제된 폴더 부분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직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메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곤 했고 내용이 눈앞에 나타났다. 보고 싶어요. 기다리게 하지 마. 지난번 여행 정말 뜻깊었어요. 곧 부산에서 봐요. 저는 몸이 뻣뻣해요. 그 당시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마치 앞몸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내 마음속에 즉시 여행을 갈까? 라는 질문이 울려 퍼졌다. 부산에서 만나?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전화로 당신의 출장 일정을 열었는데 당신이 회사에 신고한 장소가 부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회식 자리에서 만났던 서준의 절친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어색한 웃음소리는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저번 주에 부산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서준이가 참여를 안 했어요. 원격 지원만 해주네.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인 것 같다. 서준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신의 출장과 이메일 내 장소가 왜 그렇게 일치합니까?
그리고 지원 그녀가 누구라고 그렇게 가까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까? 저녁에 나는 여전히 그 앞에서 침착했다.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아, 요즘 많이 바쁘니? 일 힘들지 않았어요. 그는 몇 초 동안 멈췄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웃었다. 요즘 출장이 많은데 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다. 그의 미소, 그가 내 눈을 피하는 방법, 모든 것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날 밤 서준이 잠들었을 때 나는 작업실에 있는 그의 서류 가방 서랍을 찾아갔다. 나는 무료 서류와 영수증을 뒤졌다. 그가 부산에 장기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한 때와 날짜가 겹치는 호텔 영수증이 눈에 띈다. 이상하게도 방 등록란에 서준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두 번째 손님인 지원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이쯤 되면 이상감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여행과 이메일에 적힌 말들, 그리고 이제 청구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손에 종이를 들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눈앞의 진실 때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우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질, 더 보기? 아니면 두 아이를 위해 남겨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것인가? 내가 이 사실을 밝힐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가는 것은 이 변칙이 단순히 이메일이나 출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졌던 믿음과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 글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명확하면서도 의미심장했다. 보고 싶어요.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짧지만 친밀감이 묻어나는 말, 나와 서준이의 것이어야 할 친밀감. 저는 거기 앉아서 손을 주위에 얹고 있었고 참자는 엉망이었죠. 나는 이것이 오해일 뿐이라고 믿고 싶다. 아마도 지원이 실수로 보냈거나 남편과 관련이 없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전의 단서들, 편지들, 그리고 우연한 여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멈출 수 없는 느린 스크롤 영상처럼요.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서준이의 출장 일정을 다시 여러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최근 여행은 모두 아무 이상이 없는 곳으로 갔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산 여행은 일정표에 없었다. 왜 당신은 그 여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화를 확인했고 지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두 깨끗이 지워진 것 같다. 이상한 것은 삭제된 사진에서 제가 사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카페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서준의 손만 커피잔을 들고 있지만 맞은편은 또 다른 잔이다. 나는 매우 눈치챘어야 누군가의 하얀 숨의 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손으로 화면의 사진을 움켜쥐었다. 숨막히는 느낌이 감돌았다. 나는 6년 동안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자 서준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숨겼을까? 그날 저녁 서준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익숙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아이들과 놀고 여전히 나에게 저녁 식사에 대해 물었다. 이메일과 사진에 대해 묻고 싶지만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답이 모든 것을 붕괴시킬까봐 두려워요. 저녁 식사 후에 나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부드럽게 물었다. 요즘 부산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나요? 최근에 몇 번 갔다고 들었는데. 그는 잠시 멈추고 웃었다. 네, 거기 파트너들 만났어. 왜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상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그는 머리를 흔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아니,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가끔씩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생각? 뭐에 대해서요?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의심스럽게 했다. 그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침착함을 되찾고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랫동안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해달라고 IT 업계에서 일하던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것이 안쓰러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진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친구가 복구된 이메일 파일을 내게 보냈다. 그 중에 지원이한테 문자가 더 왔어요. 나를 차갑게 만드는 메시지.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다. 부산인 것 같은 바닷가 같은 곳에서 서준이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틈을 보이고 옆에 지원이 형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찾은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증거는 큰 그림의 조각과 같았고 각각의 조각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이 단지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지원이는 서준이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요?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날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어젯밤부터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항상 믿어왔던 분이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단다. 민지야.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말해.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걸까? 나는 미리 알리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다.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다. 집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였다. 우산을 쥔 손이 떨렸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나를 보더니 살짝 놀라신 듯 했다. 민지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그래도 들어와라.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구나.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웃으셨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끓여 내오셨다. 부엌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즘 서준이가 자주 엄마 댁에 들르나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시더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다. 그럼 종종 뭐지? 바쁠 텐데도 시간 내서 와준다니 고맙지.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지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테이블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회피하려는 기색이 뚜렷이 보였다. 그 침묵이 이어지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하게 들렸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다.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지야. 엄마는 사실 지원이라는 사람을 알아. 그 말은 날벼락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실망을 느꼈다. 엄마가요? 그럼 엄마는 서준이와 지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엄마는 이 일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너희 가족이 상처받는 게 싫어서 말을 하지 않기로 했던 거야? 서준이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거라고 믿었어. 그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엄마는 그가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침묵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족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나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말했다. 민지야, 넌 모를 거야. 엄마로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어떤 건지. 서준이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엄마는 그가 알아서 해결하길 바랐던 거야. 내가 모르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 그 대답은 내 마음을 더욱 찢어지게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내 편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그 신뢰마저 무너진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침묵은 절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진실이 필요해요. 서준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해요. 엄마가 정말로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오른편에 서주세요. 나는 쏟아지는 비 속으로 걸어 나왔다. 차에 앉아 운전대를 붙잡고 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 서준과 시어머니, 그들 모두가 나를 실망시켰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비 내리는 밤, 나는 온몸이 젖은 채로 집에 들어섰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가족 중에 또 누가 알고도 말하지 않은 걸까? 그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다. 그날 밤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예전처럼 침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는 나를 보더니 물었다. 민지,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해 보여.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원에 대해 말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지원. 갑자기 왜 그녀 얘기를 꺼내? 오늘 어머니를 뵀어. 어머니가 당신과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 당신은 이걸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서준은 마치 뺨을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고 하셨지만 당신은 이 가족을 위해 뭘 했는데? 당신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어. 지금 당장.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와 지원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비웃듯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부산에서 찍힌 사진, 이메일, 편지들. 이 모든 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니면 당신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셈이야? 서준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한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내가 지원을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어. 처음엔 단순히 일이었어. 그녀는 우리 회사와 일하는 화가였어. 그런데 그녀가 점점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 나만이 그녀를 이해해 준다고 했어.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녀 말을 믿었다고? 이 집에 나와 아이 둘이 있다는 건 기억조차 안 났어? 아니면 이 가족은 당신에게 필요 없었던 거야? 서준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절대 잊지 않았어. 하지만 민지,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때때로 내가 이 집에서 단지 그림자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어. 우리의 삶은 아이들, 일, 책임감으로만 돌아가고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렸어. 그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신의 배신을 주목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거야? 그럼 나도 이 가족을 위해 내 경력과 꿈을 포기했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과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한참 후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서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변명이나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지원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이 가족을 선택할 거야? 내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나는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원과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줘. 그의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간. 당신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미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일을 이제 와서 시간을 달라고? 당신은 선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도 이런 상황까지 오도록 놔뒀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서준, 당신이 진심으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알아서 생각해. 하지만 다시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면 내가 이 집에 남아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한다 해도 신뢰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가 서준을 감싸준 것은 단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그녀에게도 더 이상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서준이 지원과 확실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모든 걸 끝낼 것이다. 이 가족이 깨지더라도 적어도 진실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끝나야지. 거짓과 위선 속에서 무너질 수는 없으니까. 나는 어두운 하늘 아래 시댁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마치 두 번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한 번은 남편에게, 또 한 번은 내가 의지하던 시어머니에게.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엿보였다. 민지야, 오늘 무슨 일로 왔니? 무슨 일이 있니?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서준과 지원에 대해서.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다. 찻잔을 잡으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민지야, 그 이야기는 어머니가 이미 했잖니. 진정하고 어머니 말을 들어봐.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거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무슨 설명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침묵하셨는지요? 아니면 그 침묵이 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변명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어머니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내가 모르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단지 너희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 나는 쓴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 웃음소리는 늘 따뜻했던 이것이를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었다. 지키신다고요? 어머니는 대체 누구를 지키신 건가요? 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서준이 두 얼굴로 살아갈 시간을 벌어주신 건가요? 어머니는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외면한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민지야, 어머니는 단지 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아들을 둔 엄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다. 이해 못한다고요?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하지만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는 게 맞는 건가요? 특히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요. 어머니는 아세요? 저는 남편만 잃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가족도 잃은 기분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도 서준이를 함부로 몰아세울 수 없었어. 너희 삶에 더 깊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말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가 관여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니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관여였어요. 어머니가 미리 저에게 말해주셨다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다. 민지야, 어머니는 정말로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단다. 자연스럽게요?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그 사랑의 편지와 몰래 떠난 여행들이 그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다른 여자인 지원이 기다리기만 하다가 포기할 거라고 믿으셨나요? 어머니의 아들은 다른 여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이 가정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묵인하셨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민지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 이 일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나는 그녀에게서 한 발 물러서며 깊은 실망감을 담아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말씀 맞아요.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더는 이 거짓된 삶을 이어갈 수 없어요. 만약 서준이 변하지 않고 어머니가 계속 그를 감싸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내 말은 마지막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는 비가 멈췄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석연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며 오래된 나무 식탁 위로 부드럽게 퍼졌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수많은 추억이 깃든 자리였지만 오늘은 한기가 감돌며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나는 서준 앞에 한 묶음의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 글들은 부드럽게 쓰인 글씨였지만 나에게는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서준, 설명해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변명이라도 찾으려는 듯 말을 아끼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민지, 5년이나 됐어. 그 한마디는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그의 말을 되새겼다. 5년?
5년 동안 그가 나를 속이고 이 가족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건가? 5년이라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5년 동안 2가지 삶을 살았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어? 나는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내가 주연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던 때?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해 일과 책임으로 지쳐가던 그날들? 그만해, 민지. 서준이 고개를 들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커졌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한 잘못을 굳이 다시 말로 꺼내야겠어? 나는 비웃듯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준, 나는 알아야겠어. 나는 권리가 있어. 어떻게 5년이나 비밀을 감출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겠어.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이웃집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창문에 희미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었어. 그녀를 만난 건 회사에서 디자인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 우리가 자주 싸우던 시절이었지. 기억나? 그땐 너랑 대화조차 어려웠고. 그때 지원이 곁에 있었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배신이 해결책이었다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도 내 커리어, 친구들, 꿈까지 포기하며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후회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민지,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어. 여러 번 끝내려고 했어. 하지만 지원이. 그녀가 말했어.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나만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웃음소리는 내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쓰라렸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이 집의 그림자? 아니면 당신이 다른 여자와 멋진 영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서준은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건드리지 마. 당신이 몇 번이나 나를 안아주면서 그녀를 떠올렸을지 생각만 해도 역겨워. 그는 다시 멈춰섰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민지. 하지만 기회를 줘. 내가 고칠게. 지원과 모든 걸 끝내게. 약속할게. 끝낸다고. 나는 차갑게 쳐다보며 비웃었다. 모든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 약속 하나로,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아니, 서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나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서준, 주연이와 하나는 생각해봤어? 당신의 행동이 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냐고.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매일 생각했어, 민지. 그래서 나는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다. 서준, 당신은 이 가족을 잃은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고?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묶음을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준. 잘 생각해. 당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배신하려 한다면
그땐 더 이상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옆을 지나쳐 방을 나왔다. 서준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후회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기억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였다. 내일 나는 지원과 직접 대면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11월 어느 추운 저녁, 한기 가득한 공기가 집안에 감돌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바람은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으로 드러났고 거실의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나무 타는 소리만이 이 침묵을 깼다. 서준은 내 앞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제발.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나는 그를 바라보며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보이는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짊어진 잘못의 무게 때문인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아무리 진심처럼 들려도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준, 나는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는 그 사랑을 버리고 몇 번의 순간을 위해 지원과 시간을 보냈잖아. 어떻게 내가 너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아. 하지만 민지야, 부탁이야.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너와 주연이 하나. 너희는 나의 전부야.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부라고? 서준, 내 전부가 대체 어디 있었는데? 내가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그녀와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내가 집에 없는 동안에도 이 가족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믿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보였다. 그 모습은 지금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텅 비고 갈라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너는 알아?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한때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단 몇 순간 만에 너는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겠어, 서준? 내가 어떻게 내 눈을 보면서도 이 배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손을 멈췄다. 그는 손을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다.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듯 했다. 민지야,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고치고 싶어. 기회를 줘. 지원과 모든 걸 끝내게. 내가 너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기회.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차갑게 쳐다봤다. 너는 단지 그녀와 끝낸다고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너는 내가, 그리고 주연이와 하나가 어떻게 이 일을 견뎌야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행동이 이 가족의 뿌리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알기나 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후회는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데 후회만으로는 부족했다. 서준, 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증명할 이유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고통은 내가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고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너를 기다려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서준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단정했지만 나는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해낼게, 민지. 내가 증명해 보이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준은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아 자신의 후회와 약속에 갇힌 채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채우는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없었다. 내가 아는 건 단 하나였다. 내가 다시 그를 믿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사랑이 이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창문 틈새로 휘몰아쳤다. 그것은 마치 내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했다. 달라지고 금이 간, 그리고 다시는 완벽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말이다. 서준이 지원과의 부정한 관계가 무려 5년간 이어져 왔다는 고백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억울함, 고통,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5년? 나는 소리쳤다. 내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이 가족을 배신한 지 5년이나 됐다고? 당신이 인간이기나 해, 서준? 그의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선명히 울렸고 우리 둘 다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분노로 눈이 멀어버린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제어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비겁자. 쓰레기 같은 인간. 나를 뭐로 생각했어? 꼭두각시로 봤어? 나를 존중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긴 거야? 서준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내 손길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를 참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거기 서서 조각상처럼 서 있지 말고. 나는 울먹이며 외쳤다. 말해, 서준. 이 가족을 뭐로 생각했는지 말해보라고. 지루할 때나 건드리는 장난감이야? 그 순간 거실 문가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나를 더 깊은 배신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엄마.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엄마도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엄마는 다 알고도 침묵했어요. 엄마는 서준과 한패였어요. 그렇죠? 엄마의 침묵이 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떨리는 손으로 자기 손을 잡았다. 민지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는 침묵이 모두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더 나을 거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다. 엄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다 넘어갈 줄 알았어요? 서준이 그때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내 쪽으로 몇 발짝 다가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민지.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너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그가 다가오며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손은 나를 때리려는 듯 위로 올려졌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그를 향한 깊은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서준의 손을 붙잡았다. 서준아.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미쳤니? 저 사람이 내 아내야. 내 아이들의 엄마라고. 서준은 멈춰섰고 그의 손은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눈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다. 엄마. 그가 소리쳤다. 더 이상 내게 훈계하지 마세요. 엄마는 지금까지 침묵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막아요?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와 내가 믿었던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었다. 당신들 둘 다 공범이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가족을 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무슨 권리로 날 비난하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로 이 집의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텅 빈 채로 분노만이 가득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나눈 말다툼과 서로의 비난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곳에 더 머물렀다단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밤이 되어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무작정 집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이곳은 예전에 서준과 함께 자주 오던 장소였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지만 차의 온기로도 마음속 얼어붙은 추위를 녹일 수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서준이었다.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고 싶지 않았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결국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날 찾지 마.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시간을 줘. 지금 그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내 입에서 나올 모든 말들이 가시처럼 그를 찌르고 나 자신까지 상처 입힐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다. 5년 그가 나를 배신하며 보낸 시간은 우리의 결혼 생활보다도 더 길었다. 어떻게 그는 매일 나와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에서는 또 다른 여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 나는 그 카페에서 몇 시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하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야 뚜렷하게 보였다. 그가 늦게 귀가하던 날들, 이유 없는 출장들.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너무 믿었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늦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한층 늙어 보였다. 왔니?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내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왔다. 민지야,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지금은 싫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내 방 앞을 가로막았다. 제발, 민지야. 단 한 번만 들어줘.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뭘 말하고 싶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족을 지키고 싶다고? 이미 다 들었어, 서준.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너를 믿을 이유야. 서준은 한순간도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너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지.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 거야.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렸어.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말에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가 그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그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하지만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모든 걸 고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하지만 기억해. 내가 너를 기다려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 서준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야, 내가 증명해 보이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정말로 용서하고 싶은 걸까?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바람이 매섭게 불어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나의 내면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부서지고 찢어진 감정,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다. 조용한 아침 부엌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연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멈춰버린 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에 갇혀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었을까? 혹시 내가 집안일과 주연이와 하나를 키우는 일에만 너무 바빠 아내로서의 역할을 잊었던 걸까?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책임감에 파묻혀 서준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 걸까? 진실을 알아차린 첫 며칠 동안 내 주변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큰아들 주연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쳤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아침 안 먹어요?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빠가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라고 돌려댔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5살짜리 딸 하나의 눈빛은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을 이미 알아차린 듯 했다. 조용히 식탁에서 떨어진 냅킨을 집어들던 하나는 작은 입술을 떨며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내 목소리는 어딘가 흔들렸다. 아니야, 하나야.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섰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호숫가 근처의 나무 벤치에 앉았다. 그곳은 내가 서준과 연애하던 시절 둘이 함께 앉아 미래를 꿈꾸던 자리였다. 나는 그곳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서준이 내 손을 잡으며 이곳에서 했던 약속들이 선명히 기억났다. 난 너를 항상 지켜줄게. 평생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그 약속이 이제도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이 든 부부 한 쌍이 천천히 손을 잡고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인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작은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축하며 걸었다. 그 장면은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늘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서준과 나는 늙어서도 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미래의 모습은 산산조각 났다. 깨진 거울처럼 날카로운 파편이 내 마음을 깊게 베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물었다. 내가 서준을 용서할 수 있을까? 만약 용서한다면 그와 지원 사이의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배신감은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서준의 눈에 뭔가 부족했기에 그가 나를 떠난 걸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부엌 작은 테이블에 앉아 나와 마주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모든 일, 엄마도 잘못이 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침묵 때문에 스스로도 피해자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엄마, 만약 엄마가 나에게 더 일찍 이 사실을 말했더라면 일이 달라졌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두려웠단다. 엄마가 말하면 모든 게 당장 무너져 버릴까 봐.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알아. 침묵은 고통을 더 오래 끌 뿐이라는 걸. 우리는 그 부엌에서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진 채 그 며칠은 끝없는 내적 싸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서준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 자신과 내 아이들도 사랑한다. 내가 이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를 떠나는 것이 내 자존심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나는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 편지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이유, 내가 희생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되찾고 싶은 모든 것을 적었다. 그 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나만의 다짐이었다. 어느 저녁, 침대에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조용함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서준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이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 비쳤다. 민지,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의에 찬 어조였다. 우리 할 얘기는 다 했어. 나는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넌 제대로 내 얘기를 들은 적 없어.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넌 계속 나를 원망하고 나를 쓰레기 취급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봤다. 분노가 내 눈에 번뜩였다. 왜? 내가 정말 내가 이유를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나를, 이 가족을 대신했어. 어떤 이유도 그걸 정당화할 수 없어.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들어봐.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 넌 모든 게 너와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하지만 민지, 넌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어떤 기분일지 물어본 적 있어?
그의 말은 마치 나를 뺨치는 듯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널 위해 해온 모든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나는 내 일을 포기했어. 내 꿈도 포기했어. 오로지 너와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도 내가 널 배려하지 않았다고? 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민지. 너는 그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야.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걸 원했는지 물어봤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 왜 내가 지원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내 말을 들어줬어. 그녀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 내가 단지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줬다고.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럼 그녀랑 가서 살아. 왜 여기서 고쳐보겠다는 척을 하는 건데? 너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는 마치 전쟁터의 선적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때 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얼굴은 참백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둘 다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싸워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지야, 엄마도 알아. 서준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서준이도 지금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잃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이 모든 일에 잘못이 있어. 나와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5년 동안 침묵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깨달았어. 하지만 너희도 알아야 해. 이렇게 계속 가면 이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민지야, 내가 떠나고 싶다면 엄마는 막지 않을게. 하지만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서준아, 내가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여기 서서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해. 방안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셨고 나와 서준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각자 생각에 빠진 채 그가 내게 다가오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오늘은 아니야, 서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 가족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내가 전에 나 자신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 속 문장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일 나는 지원을 만날 것이다.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다. 무엇을 말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어느 저녁 침대에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 속에서 조용함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 서준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이전에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 비쳤다. 민지,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는 말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의에 찬 어조였다. 우리 할 얘기는 다 했어. 나는 손에 쥔 노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넌 제대로 내 얘기를 들은 적 없어. 그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넌 계속 나를 원망하고 나를 쓰레기 취급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봤다. 분노가 내 눈에 번뜩였다. 왜? 내가 정말 내가 이유를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나를, 이 가족을 대신했어. 어떤 이유도 그걸 정당화할 수 없어.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들어봐.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너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어. 넌 모든 게 너와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하지만 민지, 넌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어떤 기분일지 물어본 적 있어? 그의 말은 마치 나를 뺨치는 듯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널 위해 해온 모든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나는 내 일을 포기했어. 내 꿈도 포기했어. 오로지 너와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도 내가 널 배려하지 않았다고? 서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민지. 너는 그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야.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그걸 원했는지 물어봤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 왜 내가 지원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내 말을 들어줬어. 그녀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 내가 단지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줬다고.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럼 그녀랑 가서 살아. 왜 여기서 고쳐보겠다는 척을 하는 건데? 너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도,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는 마치 전쟁터의 선적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때 방 문이 갑자기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얼굴은 천백했고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둘 다 그만해.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싸워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지야, 엄마도 알아. 서준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 아픈 게 아니야. 서준이도 지금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잃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이 모든 일에 잘못이 있어. 나와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는 5년 동안 침묵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깨달았어. 하지만 너희도 알아야 해. 이렇게 계속 가면 이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민지야, 내가 떠나고 싶다면 엄마는 막지 않을게. 하지만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서준아, 내가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여기 서서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해. 방 안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가셨고 나와 서준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각자 생각에 빠진 채 그가 내게 다가오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오늘은 아니야, 서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이 가족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내가 전에 나 자신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 속 문장들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일 나는 지원을 만날 것이다.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다. 무엇을 말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음 날 나는 지원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준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끝내야 했다. 그녀가 자주 일한다고 들은 카페가 목적지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녀는 이미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지원은 자신만만해 보였다. 약간 거만하기까지 했다. 몸에 딱 붙는 니트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채 얼굴에는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사소한 만남이라도 되는 얀 인사를 건넸다. 아, 민지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비꼬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겠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원 씨, 우린 빙빙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모든 걸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턱을 긁고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자신이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분명히요? 민지 씨, 원하는 게 뭔데요? 제 사과요? 아니면 제가 서준 씨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니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요? 당신은 서준 씨가 가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그 관계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지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카페 안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민지 씨, 내가 서준 씨에게 뭘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바라는지 알아요? 그가 얼마나 당신과 있는 게 힘들었는지 항상 말한 거 알아요? 그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그저 희생만 강요하고 사람을 모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그녀의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렸지만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대신 가볍게 웃음을 지었다. 지원 씨, 당신은 서준 씨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나 보군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만이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서요? 지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여전히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지 씨는 지금 뭘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이미 끝난 결혼? 당신이 지키지 못한 남자? 당신이 필요 없는데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창처럼 나를 찌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매우 차분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당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그가 당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원 씨, 나는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는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지원은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에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가족을 망가뜨리는 일이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얼마나 약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보여줄 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관계를 원했다면 자유로운 남자를 찾았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의존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원은 무언가 대꾸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도
당신의 사과도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나는 서준 씨를 포기할 거예요. 나는 약한 남자와 함께할 필요도 없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원은 마치 급소를 맞은 듯 보였다. 그녀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말투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그녀가 반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을 잃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집었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원 씨, 나는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와 당신의 차이점은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이제 나는 대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아직 아프긴 하지만 나는 버리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앞으로 남은 건 서준과 지원이 자신들이 만든 결과를 마주하는 것뿐이다. 나는 이제 내 자신과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며칠 동안 나는 생각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였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아침 주연이와 하나의 작은 방에서 그들의 옷을 개키고 있을 때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었다. 근처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스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주연이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셔츠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반복됐다. 내가 서준을 용서해서 두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하나, 엄마가 만든 빵 먹고 싶어.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알았어, 하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만들어줄게. 하나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아이들만을 이유로 삼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어.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있을 때 나는 핸드폰을 열어 별표 싱글맘 별표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었다. 읽던 글들 중 한 문장이 내 눈길을 붙잡았다. 나는 그 문장에서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결혼이 깨졌다고 해서 여자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실패는 가치 없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잃기로 선택했을 때다. 나는 핸드폰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문장은 마치 내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다음 날 주연이가 학교에 가고 하나다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민지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너에게 쓰려고 했던 편지들이야.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대신 이렇게 적었어. 하지만 내가 읽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익숙한 필체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정말 많이 생각했어. 엄마가 침묵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 알았어. 하지만 너만이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널 지지할 거야. 그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 주진 못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아시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누렇게 견색된 페이지들은 나와 서준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가 했던 약속들, 우리가 함께 그렸던 꿈들. 그 꿈들은 한때 너무도 선명했지만 지금은 모두 제가 되어버렸다. 그때 깨달았다. 서준의 배신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덜 아름답거나 그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이기적이고 비겁한 선택.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선택을 내려야 할 차례였다. 나는 두 가지 길을 떠올렸다. 만약 그를 용서한다면 나는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져버린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를 볼 때마다 지원이 떠오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그저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균열을 외면할 수 있을까? 만약 떠난다면 나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삶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내가 나 자신을 되찾는 길일 수도 있다. 강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나를.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본 눈으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 이제 너의 행복을 위해 결정할 때야.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느꼈다.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든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과 아이들을 위한 하룻밤의 평온이 필요했다. 다음날 아침, 내가 하나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다. 문 앞에 서 계신 그녀의 얼굴은 밤새 한층 더 늙어 보였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다. 민지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 거의 사라질 듯 희미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큰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민지야,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으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민지야,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내 멈추고 마치 단어를 골라내려는 듯 머뭇거렸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건 알아. 하지만 부탁이 있어. 이 집에 잠시 머물 수 있게 해줘. 머물겠다고요? 나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꼭 쥐었다. 엄마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집에 발을 들일 때마다 내 아버지가 떠오르고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이 계속 떠올라. 마치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이제는 가족의 어른으로서도 실패했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강하다고 여겼던 이 여인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걸 느꼈다. 여기 머물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 해. 하나를 돌보거나, 주연이 공부를 돕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너희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도. 내가 허락해준다면 뭐든지 할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녀의 침묵과 선택들은 나에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여기 계신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나도 모르겠어, 민지야.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 더 이상 너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때 하나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나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나는 하나를 내려다보았다가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후회도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계셔도 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여기 머무르시려면 약속하세요. 진심으로 돕고 노력하겠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너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저녁 서준이 집에 돌아오자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멈춰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여기 왜 계세요?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분명 불편함이 느껴졌다. 엄마는 여기 잠시 머물 거다.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이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았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싫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피하기만 할 거야. 그는 여전히 침착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너는 뭘 원하는지 말해야 해. 가정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떠날 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준, 내가 뭘 할지 결정하는데 내가 나를 몰아세울 권리는 없어. 너는 지난 5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내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지금은 내가 결정할 시간이고 내가 기다릴 차례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나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하나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사처럼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든 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거야. 그 결심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간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겨울 아침, 창문에 낀 서리 사이로 창백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식지 않은 차를 손으로 굴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주변에서는 길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모든 소리가 내 마음속 공허함에 묻혀버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주연이는 학교에 갔고 하나는 반에서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서준이 이 아침 식탁에 앉아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지난주 끝이 보이지 않는 다툼 끝에 그는 집을 나갔다. 그가 없는 빈자리는 이제 아프지 않았다. 하지만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한때 가졌던 것들 가족, 사랑, 그리고 함께 꾸었던 꿈들에 대한 상실감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서린 듯했다. 민지야, 오늘 집으로 좀 와줄래?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승낙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과거에 시어머니를 방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보통은 내가 직접 고운 빵이나 꽃을 가지고 갔고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오늘 내 가방에는 빵도 꽃도 아닌 휴지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 눈물이 누구의 것일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 댁은 여전히 따뜻했다. 통나무 향과 생강차 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달래는 듯했다. 나는 익숙한 소파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나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단단히 딱지 낀 채 이미 모든 말을 준비한 듯했다. 민지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이 모든 일을 많이 생각해봤어. 어쩌면 엄마가 제때 나서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겠지.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은 사과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도록 도와주고 싶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도 아들,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했음을 이해했다. 엄마는 제가 뭘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그러나 결코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는 몰라, 민지야. 하지만 엄마가 아는 건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결혼은 서로를 믿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싸워나가는 선택이기도 해. 하지만 그 선택이 한 사람만의 몫이라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 수도 없이 해왔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니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붓고 지친 눈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겪으며 완전히 달라진 나 자신을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하지도 눈이 멀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준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망설이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었다. 민지야, 너만 나를 믿으면 우리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금이가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내릴 결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결점은 주연이와 하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내가 용서한다면 이 가정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서준을 볼 때마다 지원이 떠오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나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이 모든 금이 간 틈을 무시할 수 있을까? 만약 떠난다면 나는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삶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힘들고 외로운 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스스로를 되찾는 길일 수도 있다. 강하고 자신감 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도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나 자신을.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부은 눈으로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민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때야.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느꼈다. 어떤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마음과 아이들을 위한 단 하루의 평온함이 필요했다.